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이 대목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몇 년간 미국과의 무역에서 여러 이익들을 얻어갔던 만큼 이번 합의는 다소 미국 쪽으로 우호적인 결과를 맺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부당한 이익을 누린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입니다. 중국과 무역 대화가 재개되었어도 타결까지 가기에는 난관이 많고 갈 길이 멉니다. 자, 글로벌 경기 우려감이 다시 한번 몰려들게 되면서 간밤 국제유가 매도세를 촉발했고요. 간밤 국제유가 지난 6월 초에 50달러 선에서 60달러 선까지 치솟았었던 이 가격대에서 간밤에 4.8%가 하락하면서 56달러 선에 마감됐습니다. 글로벌 경기 수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말이죠. 정책적인 대응이 글로벌 경기를 불확실성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요? 현재 각국 중앙은행과 또 정부들의 대응, 정책적인 대응, 강도, 속도 이것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행보가 가장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을 정리하는 한마디, 오늘 장 해시태그는 야성적 충동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지난 1분기 미국의 GDP 발표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미국 경제의 야성적인 충동을 일으켰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야성적 충동, 지금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KB증권의 분석입니다. 2012년 7월 이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확장세로 돌변할 수 있었던 그러한 트리거가 바로 드라기 22총재의 발언이었다라는 것인데요.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발언을 그는 그 당시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의 정책은 최후의 대부자로서 야성적인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드라기 총재의 2012년 당시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발언이 좋은 예인데 이것은 통화량을 늘리겠다, 단순히 이러한 말이 아니라 최후의 대부자로서 지금부터는 중앙은행이 무엇이든 다 막아주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야성적인 충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경기 확장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케인즈의 저서 고용과 이자 화폐의 일반 이론이라는 책에 따르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바로 경제의 또 한 번의 핵심 동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양면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기업 활동과 투자는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기업 활동은 움직인다라는 것인데요. 그 미래의 기대감을 자극하는 정책이 되려면 연준은 시장의 야성적인 충동을 자극되는 수준까지 정책을 밀어붙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금리를 내려야 하는 것인가? 그것의 황금 비율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단 중요한 것은 목표 달성까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고요.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의 연설을 통해서 과연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견고한 노동시장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관리 목표 달성 이것을 통해서 경기 확장세를 유지하는 것을 위해서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다. 파월 연준 의장의 6월 말의 발언이었는데요. 이미 2008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많이 풀어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금리 정책을 썼을 때 부작용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카드를 정말 효과적으로 잘 써야 하는 부담을 연준은 안고 있습니다. 설사 부작용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효과를 더 크게 하게 되면서 그것을 효과적인 정책으로 반드시 만들어내야 하는 그러한 시점인데요. 연준은 신중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경제의 야성적 충동을 건드렸을까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이슈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정책을 가동하고 그에 따라서 관련 수혜주의 상승세가 사흘 연속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 해시태그는 국산화입니다. 정부가 오늘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IT 부품이나 장비 같은 기업들의 개발과 국산화 작업을
가속화하면서 자급자족하는 IT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1조 원씩 투자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반도체 국산화 장비 비율이 현재 18% 수준이라고 하고요. 전 세계에서 반도체 장비의 점유율을 봤을 때는 미국이 2017년 기준 44.7%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서 일본과 네덜란드, 우리나라는 3.6%의 글로벌 반도체 장비 비중을 차지하는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100년 소재 왕국이라고 불리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일본에서 들여온 기술을 가지고 국산화를 하게 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기도 했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장기간 상승 추세를 보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을 받기도 하는데 그 조정 구간 속에서 오늘 그 가치가 부각되면서 크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 두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ISC가 반도체 장비에 이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 소켓 분야의 글로벌 1위 기업인데 오늘장에 장중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LTC가 기존의 박리액 시장을 개선시키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습니다. 수객 박리액을 창출하게 되면서 이것의 세계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타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IT 관련주들의 매기 확산 이어질 수 있을까요? 각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반도체 소재 국산화 기대 주들입니다. SK머티리얼즈, 워닝머티리얼즈,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오션브릿지, LTC, 이 밖에도 SK시코론 PI와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유니온머티리얼즈 등 같은 기업들이 오늘장에 이슈를 일으키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이 밖에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빠르게 추진하게 되면서 9월까지 이 예산 편성의 70%를 바로 풀겠다라는 방침을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2.5% 달성을 위한 정책의 행보들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움직임 함께 보시죠.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